2023년 서울 관악구의 여름은 유난히 눅눅했다. 며칠째 쏟아지는 장마비는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를 더욱 진하게 만들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불빛이 머리 위 아스팔트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 강지우의 가족은 땅 아래의 작은 공간에서 그들만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엄마 고은숙이 들어섰다. 오피스텔 청소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두 개를 마치고 돌아온 엄마의 어깨는 빗물과 삶의 무게에 축 처져 있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습관처럼 허리를 짚으며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이제 그녀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엄마, 오셨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막 돌아와 낡은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던 지우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지우는 익숙하게 찬물을 떠와 진통제 두 알을 내밀었다. 어서 드세요. 계속 참으면 병만 키워요. 괜찮아. 이 정도는. 은숙은 딸의 성의를 마다하지 못하고 약을 받아 삼켰다. 그녀의 지친 눈이 방 한 구석을 향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는 아들 민준의 방이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컴퓨터 게임 소리가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준이는 밥 먹었니? 네, 제가 차려줬어요. 방에서 안 나와요. 짧은 대화가 끊기고 방 안에는 빗소리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우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우편물 더미를 힐끗 보았다. 월세 고지서,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그리고 지우의 2학기 등록금 안내문. 그 종이 몇 장이 세 식구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디자이너의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그 꿈은 비싼 등록금과 장비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사치였다. 엄마는 딸의 꿈을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엄마의 깊게 펜 주름과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 지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 다음 학기 휴학하고 돈부터 버는 게 어떨까요? 이대로는 엄마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은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내 등록금 때문에 시작한 일 아니야. 그냥 우리가 살려면 해야 하는 일인 거지. 엄마 사는 꼬라지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절대로. 그녀는 지우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차가운 손이었다. 너의 그 재능이, 그 꿈이 엄마가 이 지긋지긋한 땅 밑에서 버티는 유일한 희망이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해. 어떻게든 아등바등 버텨서 졸업하고 멋진 디자이너가 돼.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알았지? 엄마의 눈가에 어린 물기를 본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그날 밤 엄마는 통증으로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고 지우는 낡은 노트북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화면 속에는 곧 마감될 중요한 디자인 공모전 안내문이 떠 있었다. 1등 상금은 다음 학기 등록금을 해결하고도 남을 액수였다. 하지만 낡고 느린 노트북으로는 다른 학생들의 최신 장비를 따라갈 수 없었다. 꿈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게 만드는 현실의 벽이 원망스러웠다. 창밖, 아주 작은 창문 틈으로 보이는 회색 도시의 밤은 끝없이 비를 뿌리고 있었다. 그 비는 마치 새 식구의 희망을 씻어내리려는 듯 차갑고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디자인과 사무실에서 나온 지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공모전 담당 교수와의 면담은 절망감만 안겨주었다. 교수는 지우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칭찬하면서도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다. 지우 학생 아이디어는 참신해 독창성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제대로 구현하려면 지금 쓰는 노트북으론 어림도 없겠는데 최소한 그래픽 태블릿이라도 있어야 다른 학생들 작업물이랑 경쟁이 될 거야. 알지? 교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섬세한 디지털 작업으로 옮겨내기엔 지금의 장비는 너무나 초라했다. 마치 날개 없이 하늘을 날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카페로 향하는 지우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휴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결심을 굳히고 엄마 앞에 등록금 고지서와 휴학 신청서를 나란히 내려놓았다. 엄마, 저 정말 이번 학기만 쉴게요.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태블릿 살 돈이랑 다음 학기 등록금 모아서 복학할게요. 이대로는 공모전도 학점도 다 놓치게 생겼어요.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은숙은 아무 말 없이 신청서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그녀는 서류들을 한쪽으로 조용히 밀어냈다. 얼마면 되는데 그 태블릿이라는 거.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무리해요. 제가 벌어서 얼마면 되냐고 물었잖아. 은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우는 마지못해 중고 사이트에서 알아본 가격을 중얼거렸다. 그 액수는 새 식구의 한 달 월세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은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 깊숙한 곳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지우 앞에 놓았다. 이걸로 일단 급한 대로 써. 나머지는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통장에는 강주대학 입학적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찍힌 잔액은 지우가 말한 금액에 턱없이 모자랐다. 엄마가 몇 년 동안 식당 허드레시를 하며 푼돈을 모아 만든 이제는 거의 바닥을 드러낸 통장이었다. 안 돼요, 받아도. 엄마, 이건 절대 안 돼요. 지우는 통장을 엄마 쪽으로 밀어내며 울먹였다.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쓸 수는 없어요. 쓰라고 모은 돈이야. 은숙은 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꿈을 접게 하려고 모은 돈이 아니야. 꿈을 펼치게 해주려고 모은 돈이지.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모전 준비만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손에 그거 쥐어줄게. 그날 이후 은숙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다. 기존에 하던 일 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지우가 캐물을 때마다 은숙은 그저 아는 사람 가게 일을 잠깐 도와주는 것뿐이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새벽녘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엄마의 얼굴엔 이전에는 없던 피로와 함께 미묘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지우는 현관에 놓인 낯선 헬멧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달 음식 플랫폼 로고가 희미하게 찍힌 본 가방이 있었다. 순순간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가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배달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도 몸이 성치 않은 허리로 늦은 밤에. 엄마, 지우는 방으로 달려가 잠든 엄마를 흔들어 깨웠다. 이게 다 뭐예요?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거짓말 했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잠결에 일어난 은숙은 딸의 다그침에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다잡았다. 밤에만 잠깐 하는 거야. 낮에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된대서 거의 다 모았어.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제발 그만두세요, 엄마. 저 그거 없어도 돼요. 정말이에요. 지우는 애원했지만 은숙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두 뺨을 감싸며 간절하게 말했다. 지우야, 엄마 믿지? 엄마는 절대 사고 같은 거 안 내. 조심해서 탈 거야. 우리 딸 첫 작품 멋지게 완성하는 거 엄마가 꼭 봐야지. 엄마 약속 지키게 해줘. 응? 엄마의 굳은 결심 앞에서 지우는 또다시 무너졌다. 불안감에 심장이 조여왔지만 자신 때문에 위험 속으로 뛰어든 엄마를 막을 수 없었다. 그저 매일 밤 빗소리나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엄마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공모전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의 하늘은 마치 세상의 끝이라도 온 것처럼 구멍 뚫린 듯 비를 쏟아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마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방 안을 울렸다. 지우는 낡은 노트북 앞에서 꼬박 이틀 밤을 새우고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거의 감각이 없었다. 엄마가 약속대로 사준 그래픽 태블릿은 지우의 작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처음 만져보는 전문가용 장비에 손끝이 떨렸지만 이내 그녀의 재능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복잡하고 화려한 이미지들이 화면 위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이 작품만 완성하면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 생활도 엄마의 고된 노동도 끝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다녀올게. 저녁 늦게
은숙이 우비를 챙겨 입으며 말했다. 평소보다 더 헬쑥한 얼굴이었다. 지우는 작업에 몰두해 있다가 퍼뜩 고개를 들었다. 엄마,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쉬시면 안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위험해요. 마지막 날이잖아. 한 권이라도 더 해야지.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너도 마감 잘하고. 우리 딸 조금만 더 힘내자. 은숙은 지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젖은 신발을 신고 어둠 속으로 나섰다. 낡은 정이 오토바이에 희미한 모터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금세 사라졌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강한 분이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무사히 돌아오실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는 마지막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 1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다. 지우가 막 최종 파일을 저장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빠르게 가까워져 왔다. 그 소리는 마치 불길한 전조처럼 지우의 집 앞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듯 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그때였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갑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우 씨 되십니까? 여기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순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귓게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거친 빗소리만이 이명처럼 맴돌았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이었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미친 듯이 달렸던 것 같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울음과 고성.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지우와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이모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병원 도착 시 이미 심정지 상태셨습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그 네 글자가 지우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지우의 귀에 의사의 다음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사고 충격이 워낙 커서 현장에서부터 많이 위독하셨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지우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텅 빈 머릿속에는 엄마가 집을 나서며 했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우리 딸 조금만 더 힘내자. 그 약속을 남기고 엄마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세차게 내리던 비는 마치 엄마의 마지막 눈물처럼 병원 창문을 하염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공모전 마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우의 세상은 그날 밤 그 빗속에서 완전히 멈춰 버렸다. 장례는 너무나 빠르고 허무하게 끝났다. 변변한 조문객도 없이 텅 빈 장례식장을 지킨 것은
넉나간 지우와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한 동생 민준, 그리고 먼 친척 몇몇이 전부였다. 모든 것이 꿈인 것만 같았다. 내일 아침이면 엄마가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딸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줄 것 같았다. 3일장을 마치고 돌아온 반지하 집은 이전보다 더 깊고 축축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엄마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은 낯설고 차가웠다. 지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엄마가 늘 앉던 낡은 소파 자리에 웅크려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주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흐느낌이 동생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디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경찰관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남자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드시겠지만 유품을 확인하셔야 해서요. 경찰관이 내민 것은 여러 개의 비닐봉투였다. 그 안에는 사고 당시 엄마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흙탕물에 더러워진 지갑, 액정이 박살난 낡은 핸드폰,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찌그러지고 긁힌 배달통이었다. 다른 물건들은 상태가 심각해서 그나마 형태가 남은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구속되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경찰관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지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찌그러진 배달통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상한 점은 배달통은 사방이 흉하게 찌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잠금 장치 부분만은 멀쩡하게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마치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듯 단단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상자, 열려고 해봤는데 사고 충격 때문인지 잠금쇠가 뒤틀려서 열리지가 않더군요. 절단기로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주세요. 엄마의 마지막 흔적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더러워진 배달통을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지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의 낡은 가죽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현금 몇천 원과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편, 지갑의 가장 깊숙한 칸에서 반듯하게 접힌 작은 메모지 하나가 나왔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엄마의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딸 강지우 디자이너의 첫 작품을 위하여.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모든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생이 담겨 있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참고 참았던 지우의 눈물샘이 터져 나왔다. 엄마 하고 부르짖으며 그녀는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슬픔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 메모지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이자 딸의 꿈을 향한 마지막 응원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열리지 않는 배달통이 마치 엄마의 마지막 약속처럼 굳게 닫힌 채 놓여 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마저 말라버린 지우는 탈진한 채 책상 앞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슬픔과 피로가 뒤엉켜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시면으로 가라앉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무거운 정적만이 그녀를 감쌌다. 바로 그때였다. 지우야. 너무나도 다정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잠결에 눈을 뜬 지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그 빛의 중심에 엄마가 서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차갑고 창백한 모습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건강하고 환한 얼굴. 허리 통증으로 늘 구부정했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고 당일 입고 나갔던 낡은 우비가 아닌 지우가 처음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사들였던 화사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엄마. 지우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엄마의 모습, 방 안의 공기, 심지어 엄마에게서 나던 희미한 섬유유연제 향기까지도. 은숙은 아무 말 없이 지우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낯선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본 찌그러진 배달통이 아닌 깨끗하고 반듯한 새 상자였다. 그녀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우리 딸 공모전 작품 완성한 거 축하해. 엄마의 목소리는 빗소리에도 세상의 어떤 소음에도 방해받지 않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엄마는 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지우의 온몸에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차갑게 식어버렸던 심장이 다시 온기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저랑 민준이 두고 가지 마세요. 지우는 애원하며 엄마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은 허공을 갈랐다. 엄마의 모습은 가까이 있는 듯 했지만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았다. 은숙은 슬프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디자이너가 되는 날까지 엄마가 하늘에서 꼭 지켜줄게. 약속할게. 엄마는 책상 위에 놓인 상자를 가리켰다. 이거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꼭 열어봐. 그 말을 끝으로 엄마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빛이 스며들듯 투명해지는 엄마의 형체를 보며 지우는 절박하게 소리쳤다. 안 돼, 엄마. 가지마, 제발.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졌다. 엄마. 자신의 비명소리에 놀라 지우는 눈을 떴다. 주위는 다시 어둡고 차가운 반지하 방이었다. 뺨 위에는 식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꿈이었다.
너무나도 생생해서 현실이라 믿고 싶었던, 그러나 결국은 붙잡을 수 없는 덧없는 꿈이었다. 허탈함과 슬픔이 다시 심장을 꿰뚫었다. 지우는 엎드렸던 책상 위를 더듬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엄마가 놓아두었던 깨끗한 상자는 없었다. 대신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다. 사고 현장에서 가져온 찌그러지고 굳게 닫힌 배달통이었다. 그 꿈에서 깨어난 지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꿈속 엄마의 온기가 아직도 뺨에 남아있는 듯했다.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의 의식을 깨운 것은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였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만 할 것 같았다. 여보세요? 아, 강지우 씨 맞으시죠? 저번에 댁에 방문했던 관악경찰서 김진수 경사입니다. 엄마의 유품을 가져다 주었던 그 중년 경찰관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흥분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유품 중에 그 배달통 말입니다. 저희가 혹시 안에 중요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정밀 조사를 위해 서로 가져왔는데 방금 그게 열렸습니다. 네, 열렸다고요? 예, 어제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열리더니 오늘 아침에 한 직원이 혹시나 하고 잠금 장치를 만져봤는데 딸깍거고 그냥 열리더랍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김 경사의 말에 지우는 숨을 멈췄다. 꿈속에서 엄마가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놓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입니다. 김 경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큰 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배달통도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그 안에 있던 물건이 상처 하나 없이 너무나 멀쩡합니다. 마치 방금 가게에서 산 새 것처럼요.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다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찰서로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옷을 꿰어입고 홀린 듯이 경찰서로 향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이슬비로 변해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 경사가 그녀를 맞았다. 그는 지우를 조사실 안으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찌그러진 배달통과 함께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최신형 그래픽 태블릿이었다. 은회색의 매끄러운 본체는 비닐도 채 뜯지 않은 상태로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했다. 박스조차 구겨진 곳 하나 없었다. 그 참혹했던 사고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어떤 투명하고 강력한 힘이 이 태블릿만을 감싸 보호한 것 같았다. 이게 어떻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어루만졌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이것이 엄마가 목숨과 맞바꿔 그녀에게 주려 했던 선물이었다. 꿈속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거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꼭 열어봐. 아버님, 아니, 어머님께서 이 선물을 지켜주셨나 봅니다. 김경사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큰따님에게 이 예쁜 선물을 꼭 주고 싶으셔서 하늘에서도 지켜주셨나 봐요.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꿈이 아니었다. 엄마는 정말로 왔었다.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선물을 무사히 전해주기 위해 잠시 세상에 머물렀던 것이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엄마의 사랑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 지우는 태블릿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엄마의 사랑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함이었다. 엄마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형태로 남아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경찰서를 나서는 지우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품 안에 든 태블릿 상자의 단단한 감촉이 마치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든든하게 느껴졌다. 하늘은 어느새 비를 그치고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학생. 뒤에서 김진수 경사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지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도 학생만한 딸이 있는 아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아저씨한테 연락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어머님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도와줄게. 이건 어머님이 나한테 부탁하고 가신 일이라고 생각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그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뜨거운 것이 울컥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는데 엄마가 남긴 온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가장 먼저 엄마의 영정 사진 앞으로 갔다. 작은 교자상을 펴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태블릿 상자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영정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 잘 받았어요. 이렇게 예쁘고 깨끗하게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상자를 끌어안고 영정 사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꿈에서 엄마가 했던 약속 이제는 믿어요. 하늘에서 저랑 민준이 지켜봐 줄 거죠. 저도 엄마랑 한 약속 꼭 지킬게요. 휴학 안 하고 꼭 졸업해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디자이너가 될게요. 그래서 엄마 딸로 태어난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게요. 그것은 더 이상 슬픔에 찬 독백이 아니었다. 엄마와 딸 사이에 맺어진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굳건한 약속의 맹세였다. 그날 이후
지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일어섰다. 동생 민준을 챙겨 밥을 먹이고 밀린 집안일을 했다. 그리고 마감은 놓쳤지만 밤을 새워 완성했던 공모전 작품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정리했다.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낸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첫 작품이었다. 며칠 뒤 지우는 용기를 내어 김경색에 전화를 걸었다. 동사무소에 가서 긴급 생계 지원이나 청소년 가장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놓았다. 김경사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당장 만나자고 했다. 그는 지우와 민준을 데리고 직접 구청과 동사무소를 뛰어다니며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왔다.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고 자매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때로는 다정한 삼촌처럼 남매를 챙겼다. 김경사의 도움은 단순한 행정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주말마다 남매의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민준을 데리고 나가 함께 운동을 하며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틈도 없이 엄마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같은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엄마의 부재는 여전히 가슴 아픈 현실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와 땅에서 손을 잡아주는 김경사가 있었다. 그녀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작업에 몰두했다. 슬픔은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더 단단하게 일어서게 만드는 뿌리가 되어주었다. 몇 년의 시간이 바람처럼 흘러갔다. 강산이 변할 만큼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소녀가 어른으로 성장하기에는 충분한 세월이었다. 지우는 마침내 대학 졸업식 날을 맞았다. 혹독했던 반지하의 계절들을 지나 그녀는 과수석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과 함께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식장은 희망과 아쉬움이 뒤섞인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지우는 검은색 졸업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쓴 채 인파 속에서 애타게 누군가를 찾았다. 곧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몇 년 사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띤 김진수 경사였다. 그의 옆에는 훌쩍 자라 이제는 지우보다 키가 더 커진 민준이 서 있었다. 아저씨, 민준아. 지우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김경사는 커다란 꽃다발을 그녀에게 안겨주며 흐뭇하게 말했다. 우리 지우 졸업 정말 축하한다. 어머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의 말에 지우의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었다. 엄마에게 자신의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아빠 대신 사진같이 찍어주셔야 해요. 알죠? 허허, 이 녀석. 말하는 것 좀 봐. 알았다, 알았어. 영광이다. 강 디자이너님이랑 사진도 찍고. 세 사람은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 앞 계단에 나란히 섰다. 지우가 가운데 서고 왼쪽에는 김경사가 오른쪽에는 민준이 자리를 잡았다.
지나가던 후배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카메라를 향해 웃는 세 사람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가족처럼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다. 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찍은 사진을 보기로 했다. 지우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방금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이게 뭐지? 사진을 넘겨보던 지우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확대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세 사람만 있었다. 지우를 중심으로 왼쪽에 김경사, 오른쪽에 민준. 그런데 민준의 어깨 너머 비어 있어야 할 공간에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찍혀 있었다. 왜 그래, 누나? 민준이 고개를 기울이며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김경사도 궁금한 듯 시선을 옮겼다. 이거, 여기. 지우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김경사와 민준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우가 가리키는 곳을 집요하게 들여다보자 그들의 표정도 서서히 굳어졌다. 사진 속 오른쪽, 민준의 바로 옆에는 분명 반투명한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흐릿했지만 윤곽은 분명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 온화한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의 졸업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 마. 지우의 입에서 탄식 같은 부름이 터져 나왔다. 형체는 너무나 희미했지만 그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건 틀림없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페의 소음이 먼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핸드폰을 든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꿈에서 했던 엄마의 약속이 다시 한번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디자이너가 되는 날까지. 엄마가 하늘에서 꼭 지켜줄게. 엄마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단 한순간도 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기쁜 순간에 함께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늘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이다. 사진 속 희미한 미소는 세상 그 어떤 축하보다도 따뜻하고 선명하게 지우의 마음에 새겨졌다. 현재 지우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의 작품은 특유의 따뜻함과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임에만 빠져있던 동생 민준도 누나의 꿋꿋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지금은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해 명문대 건축학과에 재학 중이다. 반지하에 어둡고 축축했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과거가 되었다. 매년 엄마의 기일이 돌아오면 지우와 민주는 납골당으로 향한다. 남들이 제사상에 올리는 떡이나 과일 대신 지우는 늘 특별한 것을 준비한다.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이 작업했던 작품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 시안을 정성껏 출력한 포트폴리오다. 올해도 지우는 자그마한 유골함 앞에
새로 만든 포트폴리오를 펼쳐놓았다. 그 옆에는 민준이 직접 설계하고 3D 프린터로 제작한 아름다운 집의 미니어처 모델이 놓여 있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잘 컸어요. 지우는 엄마의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지켜준 덕분에 우리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민준이 미니어처 모델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중에 제가 직접 지은 집에서 누나랑 같이 살 거예요. 햇빛 잘 드는 그런 집으로요. 두 남매는 한참 동안 말없이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슬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 공간을 채웠다. 그때 지우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 것처럼 반짝이는 은회색의 그래픽 태블릿이었다. 이 다음에 엄마 만나러 하늘나라 가면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장하다고 칭찬해 주실 거죠. 지우는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낸 태블릿을 가슴에 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작업 도구가 아니었다. 엄마의 사랑이자 삶의 이유였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운 기적이었다. 엄마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 엄마의 마지막 편지 구절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 딸 강지우 디자이너의 첫 작품을 위하여. 그 한 문장이 그녀의 인생을 이끌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녀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남매는 조용히 묵념을 올리고 납골당을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하늘에서 보내는 엄마의 따스한 격려처럼. 지우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엄마의 사랑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것으로 엄마의 부재에 답하기로 했다. 그것이 엄마와의 영원한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딸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